예전 같았으면 옷이나 생활용품을 사려면 무조건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갔지만 쿠팡이나 테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백화점은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 생존 전략 중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바로 지금 다이소의 매출이 어마무지한 상승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작년 롯데는 커피를 마시는데 몇만 원을 써야 되는 바샤커피를 정담에 오픈했어요. 안녕하세요. 오프라인 콘텐츠 기획자 공지훈입니다. 혹시 하우스 오브 신세계라고 들어보셨나요? 2024년 6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야심차게 오픈한 새로운 복합문화 공간인데요. 기존 전형적인 푸드코트의 이미지에 벗어나서 마치 호텔 라운지처럼 뭔가 고급스럽고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미식을 즐기는 경험을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려 2200평 규모로 푸드홀과 파인와인 전문점 와인셀러로 구성된 신세계의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신세계는 왜 이런 공간을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하우스 오브 신세계의 기획 의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 몇 년간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시장은 점점 위기를 맞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옷이나 생활용품을 사려면 무조건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갔지만 지금 대부분의 소비가 쿠팡이나 테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중 가장 어려워진 곳 중 하나가 백화점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은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 생존 전략 중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바로 체류 시간이에요. 그냥 잠깐 들르는 쇼핑 공간에서 벗어나서 고객들이 더 머물고 싶은 공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거죠. 여의도에 위치한 더현대 서울이 팝업과 체험형 매장을 통해서 큰 성공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더현대의 경우 확실히 고객의 체류 시간은 늘어났지만 마케팅의 방향이 너무 젊은 층에만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매출 규모의 향상은 다소 미비했다. 이제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세계는 이 부분을 좀 보완할 전략을 세우게 된 거죠. 단순히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프리미엄한 전략을 택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바로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에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소비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중간 시장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지고 끝점만 살아남는 거죠. 지금 다이소의 매출이 어마무지한 상승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작년 롯데는 커피를 마시는데 몇만 원을 써야 되는 바샤커피를 정담에 오픈했어요. 이런 사회적 흐름에서 신세계는 바로 이 상위의 끝점인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신세계가 이런 프리미엄 전략을 택한 데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타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진입장벽을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캐주얼하고 트렌디한 컨셉은 비교적 구현이 쉬워요. 눈에 띄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금방 따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클래식하고 프리미엄한 감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자체로 높은 완성도와 감각이 필요도 하고 무엇보다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쟁사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리미엄한 전략이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신세계만의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이자 강력한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목해볼 건 신세계가 프리미엄 전략을 펼치면서도 그 초점을 F&B에 맞췄다는 점이에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F&B는 프리미엄 하더라도 일반 대중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명품 시계나 가방처럼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드는 고가의 제품은 한정적인 사람만 정말 특별할 때 소비를 하는 뭔가 진입장벽이 높은 항목들인데 한 끼의 식사나 한 잔의 커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프리미엄하다라고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별한 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소비가 되는 거죠. 신세계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프리미엄이라는 방향성을 유지하되 F&B를 도구로 삼아서 더 넓은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우스 오브 신세계는 특별한 MD 구성을 위해서 아주 공을 들였어요. 38년 만에 2호점을 낸 유명 스시집 김수사라든지 100년 전통의 일본 장어덮밥집 키쿠카를 백화점 푸드홀로 데리고 왔고 일반 매장에서 보기 힘든 초고가 와인 셀렉션까지 모두 한 공간에 모아뒀어요. 고객 입장에서는 특별한 미식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우스 오브 신세계에 방문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쇼핑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신세계가 하우스 오브 신세계를 만들 때 고려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흐름이 있어요. 그건 바로 최근 한국에서는 2차, 3차로 이어지는 모임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서 식사부터 술까지 모든 걸 해결하고 싶어요. 예전처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문화가 변한 거죠. 그래서 신세계는 보통 백화점의 폐점 시간보다 2시간가량을 늦춰서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고요. 또 프리미엄 다이닝과 와인바 등 미식과 주류의 모든 요소를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게 구성했어요. 한 번 방문하면 오랜 시간 머물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재방문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백화점은 단순히 물건만 팔아서 생존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과의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쇼핑뿐 아니라 고객이 그곳에 머물 이유를 만들어주는 오프라인만의 특별한 경험과 콘텐츠가 필수적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우스 오브 신세계는 앞으로 오프라인 비즈니스가 나아갈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최근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신세계 마켓도 오픈했는데 이 역시 작년 신세계가 하우스 오브 신세계를 기획했던 맥락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죠. 프리미엄하게 가되 접근 가능한 시급 영역에서 프리미엄함을 선택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추고 또 고객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인 거죠. 오늘은 신세계가 하우스 오브 신세계를 만든 이유를 들여다봤는데요. 앞으로 오프라인 컨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트렌드와 인사이트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공주현이었습니다.